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페이지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여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4장에 형태에 관한 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제14항에 보세요.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말이 있고요. 15항을 보시면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자, 은행잎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위쪽에 써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은 사실 위쪽에 있는 건 소리대로 썼고요. 아래쪽은요. 체언과 조사를 분리해서 어원을 밝혀 적었습니다. 어느 게 훨씬 더 가독성이 있습니까? 아래쪽이죠. 그래서 체언과 조사를 분리해서 적는 것은 일단 그 글자 자체를 봤을 때 가독성이 여부와도 관계가 있어요. 위쪽에 있는 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보면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언과 조사를 분리하거나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죠. 가독성 때문이고요. 당연히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어뒀고 아래쪽에 보면 떡에 떡만 떡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일이 공부하진 마시고요. 체언과 조사는 분리해서 적는구나. 알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제15항입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해 적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붙임일 보시면 자, 이제 어간과 어미 구별해 적는다는 건 당연하니까 아래쪽에 붙임일을 잠깐 보세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고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뜻에서 유지되는 것은 넘어지다는 넘다와 의미가 많이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늘어나다에서 늘다라는 말과 의미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네요. 그런데 본뜻에서 멀어진 것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얘네들은 들다라는 말과 살다라는 말과 쓸다라는 말과 의미적 연관성이 멀어져 버려서 얘네들은 소리내는 대로 그냥 써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체크하시고요. 160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종결형에 사용되는 어미어는 요로 소리가 나더라도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결일 때는 오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일 때는 이오입니다. 그러면 오라는 말과 이오라는 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자,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니 돌아가 주십시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시험장에 가셔서 공사 중이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십시오 이게 맞을까요? 당연히 지금 현재 제가 오엑스했죠. 그래서 종결형일 때는 오를 쓴다는 것 잊지 마시고 시험 문제 여러분 이것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내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휘들을 간단하게 내기 때문에 공사 중이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할 때는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라고 했을 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7항, 제18항 보시면 18항은 여러분 이제 불규칙 용언들인데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 이거는 그냥 충분히 지나가셔도 괜찮은데요. 충분히 지나가면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161페이지 6번을 보세요. 자, 161페이지 6번을 보시면, 거기 여러분 이제 그 비읍 불규칙 이제 활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셔서 이제 6번에 보세요. 깊다라는 말은 비읍이 사라지면서 기워가 됐어요. 기와가 됐어요? 워가 됐어요. 굽다라는 말 보세요. 6번이요, 6번. 자, 굽다라는 말이 비읍이 사라지면서 구워가 됐어요. 구와가 됐어요? 구워가 됐어요. 가깝다라는 말은 가까워예요? 가까워예요? 가까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괴롭다는 말도 괴로워인데, 아래쪽에 보니, 돕고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야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내는 것을 와로 적는다라고 해서 help me 도와주세요 할 때는 도워가 아니라 도와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하실 때 설마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와주세요라고는 안 하고 도와주세요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서 시험장에 나왔는데 이것만 있는 것만 가지고도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아름다워. 현재 여기 안 나오는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와인지 워인지 알아두시려면 지금부터 이제 항상 우리 공부하는 것 원칙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거기 옆에 다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한 번만 불러주실래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자, 다만,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연결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염이 아가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와로 적는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돕이나 곱처럼 와로 적는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단음절 어간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먼저 단음절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절이란 소리값을 말해요. 자, 소리값인데 산, 토, 끼 몇 개의 소리값이 났습니까? 3개의 소리값이죠. 산토끼 3음절입니다. 산 몇 음절입니까? 1음절이죠. 그러니까 단음절이란 소리값이 하나짜리들. 자, 어간 중에서 소리값이 하나짜리들을 말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돕다에서 어간은 어디까지일까요? 돕. 곱다에서 어간은 어디까지일까요? 곱.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리값이 하나짜리들이란 말은 단음절 어간이란 말 맞겠네요. 자, 그러면 아름답다라는 말은 소리값이 어간이 몇 개의 음절입니까? 어간이. 아름답다에서 어디까지가 어간이에요? 아름답다에서 어디까지가 어간이에요? 아름답까지가 어간이죠. 그럼 현재 여기는 어간이 몇 음절입니까? 3음절이죠. 그러면 여기 단음절에 해당 사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조건부터 위배가 됐기 때문에 아름다워라고 써야 될까요? 아름다워라고 써야 될까요? 아름다워라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자, 단음절 어간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조건은요, 선택적일 수도 있고 필수적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 이 두 개의 조건은 필수적입니다. 선택적이 아니라는 거죠. 필수적입니다. 둘 다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단음절 어간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아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네이티브 스피커 여러분 원래 할 줄 아는데 만말에 앞말에 어간이 양성일 때는 아를 써주고요. 앞말에 어간이 음성일 때는 어를 써주거든요. 그러나 안 그러나 봅시다. 잡아주세요. 먹어보아요라고 하죠. 그러니까 잡아라는 말은 아를 써주고 먹어라는 말은 어를 써줘요. 자, 조건이 바로 뭐다? 앞말이 양성이다 음성이다요. 그러면 현재 아를 연결한다라는 말 자체는 어간이 양성인 경우입니까? 음성인 경우입니까? 양성인 경우를 말하죠.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양성인데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보죠. 일단 먼저 아름답다는 첫 번째 조건부터 틀렸기 때문에 3음절이라는 거 조건 틀렸기 때문에 월을 써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깊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양말에 구멍이 났어요. 반음질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조건 어간이 몇 개의 음절입니까? 하나죠. 그러면 단음절 어간이라는 것은 일단 통과했어요. 그런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도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양성 모음이죠. 이는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음성이죠. 두 번째 조건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기워주세요라고 해야지 기와주세요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조건에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라고 이제 붙었다라는 얘기는 양성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돕과 같은 게 둘 다 조건이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단음절 어간이고요. 두 번째 조건 양성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통과했을 때만 뭘로 연결해준다? 단풍이 고와요. 도와주세요라고 연결해 준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원칙 알았으면 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말 저 사람은 아름다워라가 맞았는지, 그 다음에 설악산의 단풍은 고아라가 맞았는지, 어떤 단풍을 보고서 감탄하는 거죠. 고아라가 맞았는지,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도와주세요가 맞았는지, 아니면 아름다워 저 여자의 모습은 참 아름다워가 맞았는지, 다음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성태지 중에서 한글 맞춤법 규정에 의거하여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물으면 여러분 답 몇 번이라고 하면 되죠? 4번, 4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번째, 얘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얘네들이 와가 붙을 때와 그 다음에 워가 붙을 때가 각각 따로따로인데요. 그것에 대한 조건을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아까 여러분이 저한테 불러주셨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연결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라고 한 것까지 읽어주셨죠? 읽고 나면 왠지 여러분 얘네들인지 이것들이 좀 가깝게 느껴질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돕다라는 말과 곱다라는 말 활용을 쭉쭉 해놨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래요? 16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162페이지를 가시면
자, 제19항에 나옵니다.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됐거나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나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나 희 동그라미 하세요. 자, 이나 또는 이나 희 이것들은 명사나 부사를 만들 때 정말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명사 만들 때 이나 음을 붙여서 명사로 만든 게 정말 많고요. 이나 희를 붙여서 부사 만드는 게 정말 많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법에서는 다수만 존중받습니다. 다수만 존중해요. 그러니까 형태를 만들 때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만들어진 거 완전 많아서 얘네들은 존중해주고요. 이나 음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이른바 웅 같은 경우죠.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먹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어간이 먹인데요. 여기다가 음이란 말을 붙여서 명사 형태처럼 만들어요. 또는 이제 이라는 말을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이를 붙여서 명사로 만든 것은 많으니까 원형을 밝혀 적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이라는 말에다가 아무 의미는 없지만 웅을 붙여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얘는 어떻게 써준다? 소리나는 대로 써버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 뒤에 따라 나오는 이와 웅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나 음은 명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흔하게 쓰이는 거니까 존중해줘요. 숫자 많으면 존중해줘요. 얘가 붙어서 만들어진 숫자가 완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해줘요. 그런데 웅이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나 부사는, 명사는 특히 몇 개 없어요. 지붕 이거 하나 정도? 그래서 얘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숫자가 별로 없으면 존중받지 못해요. 그래서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다수만 기억하는 더러운 문법,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알아두세요. 자, 다수일 때는 존중해 줍니다. 원형을 밝혀주고요. 다수가 아닐 때는, 소수일 때는 원형 밝혀 적지 않고요. 소리대로 그냥 써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현재 우리가 쓰는 맞춤법의 근거고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제가 아까